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상반기 중에 고독강일 위례 마곡에서 3억대 아파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요즘 SH 사장이 바뀌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기존 건설업계에서 불문율같이 여겨졌던 분양원가 공개는 어느 수준까지 내역을 공개하느냐에 따라 주변 아파트 분양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SH가 본격적인 분양원가를 아주 디테일한 수준까지 공개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건축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수요자들에게 알려주려는 취지에서죠. 이렇게 분양원가를 알게 되면 투명한 가격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확실히 수요자가 우위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을은 늘 소비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분양원가 기준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면 확실히 분양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최근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정말 지축을 울리면서 달리는 경주마와 같았습니다. 정말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요즘 서울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 보세요. 거의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로 거침없이 치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분양가 기준 자체가 피부로 느낄 만큼 올라섰기 때문에 시행사가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던지면 흥행 완판된다는 종교적인 신념 같은 것이 있죠. 최근에 분양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84제곱이 10억에 육박하는 분양가였습니다. 그래도 중도금 대출이 되는 수준에서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았었죠. 그리고 최근 칸타빌 수유 팰리스, 얘는 중소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10억 가까이 됐었죠. 입지도 애매한 곳이었는데 결국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스스로 철회, 다시 분양가를 산정하는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소규모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라도 미분양 날 것 같거든. 그러니 중도금 대출 기준이 될 수 있는 9억 수준에서 분양가를 조절하려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철회, 다시 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그루브가 너무 들어갔죠. 신나게 비트에 맞춰서 흔들다 보니까 이거 선을 넘은 거잖아. 그래서 SH공사에서는 기존에 추진 중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와 동시에 투트랙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임대 아파트 개념의 토지 임대부는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기존 임대 아파트 특징이 자재가 부실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솔직히 아파트 자재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별이죠. 건물은 껍데기로 사람 마음을 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죠. 그러나 살다 보면 그 건물의 진가는 바로 자재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왜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벽이 갈라지고 타일이 떨어지고 바닥에 균열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건축 자재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생명은 자재죠. 조금 이 분야의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실내톤만 딱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의 자재를 썼는지 느낌이 옵니다. 아무리 껍데기에 컬러를 입혀서 눈속임을 하려 해도 이게 A등급인지 Z등급인지 그레이드가 매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건설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등급이 매겨진 자재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비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업 주체가 이걸 표시가 안 나게 택지비에다가 퉁을 쳐서 분양가의 드라이브를 엄청나게 걸어버리죠. 실질적인 건축비 공개가 안 되니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고독강일 위례 마곡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상반기 중에 토지 임대부 시스템으로 돌려서 기존 품질보다는 훨씬 더 격을 올려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즉 건축비에 끼어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가격에 걸맞는 자재를 쓴다는 거죠. 땅은 기본 SH 소유니까 전혀 땅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수용이나 용도 변경, 개발권에 대한 절차가 거의 필요 없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오로지 건물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거죠. 이런 기초를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서울은 3억, 강남은 5억의 분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반값 아파트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분양가를 할 수 있죠. 획기적인 수준에서 분양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임대부 주택은 매월 토지세를 월세처럼 내야 하는데 이게 관건이죠. 아무리 좋은 입지에 당첨이 돼서 토지 임대부 아파트에 살아도 매월 내야 하는 지료가 비싸다면 이건 그냥 월세가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SH에서는 월 20만 원 이하로 지료 수준을 정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단순히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 임대 아파트 같은 곳이 아니라 정말 고독강일, 위례, 마곡 등지에서 3억에 내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매달 내는 지료가 10만 원대 수준이라면 정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진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토지임대부 주택은 기본 땅에 대한 권리, 대지 지분이 없기 때문에 건물만 소유하게 됩니다. 대신 매달 지불해야 하는 지료를 미미한 수준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충분히 건물만 소유해도 매력적인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고독강일, 고독 아르테온 30평대가 거의 18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땅값이 차지하는 파이가 커지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소유한 아파트 가치에 택지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18억짜리 아파트가 즐비한 곳으로 진입하기에는 자금이 허락되지 않는 한 평생 불가능이죠. 근데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나오는 아파트가 대지 지분을 빼버리고 건물만 거래 3억 정도의 수준으로 분양을 한다면 정말 개이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이 개정돼서 토지임대부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오로지 LH에만 팔아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SH에도 팔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네요. 어차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매매 경로를 한 곳에만 묶어두는 것도 유연하지 못한 모습이죠. 아무튼 고독강일, 위례, 마곡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3억 원대 분양가로 상반기에 추진될 것이라고 SH에서 공언을 했으니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셨다가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에 대한 가림막을 제거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평당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축비로 따지면 정말 분양가는 2, 3억 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 근데 막상 사업 주체가 건축비를 1,000만 원 이상 땡겨 받으면서도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평당 500, 600선에서만 시공할 수 있도록 자금 융통을 해주니까 당연히 자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 실제 분양가도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부담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소비자들이 떠안는 구조죠. 그러니 토지임대부가 그냥 찍어내는 임대아파트 수준의 주거 형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만 시행되면 내 집을 그것도 서울 요지에서 장만하려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주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SH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다른 공기업에도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민간 건설사에도 직격이 돼서 서울 수도권의 분양가 거품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고독강일, 위례, 마곡에서 분양가 3억이라는 가격 태그를 단 아파트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강남에서는 5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도 다양할 수 있듯이 주거 시스템도 이렇게 특화된 분야가 있다면 여기에 자신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내 집으로 가는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